안녕하세요. 코인 날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어제와 비슷하게 94K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영상을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93K까지 하락을 했다가 그 뒤에 반등을 하면서 95K를 찍었고 다시 내려오면서 94K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지난 영상에서 리테일들 그리고 기관을 나눠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장이 시작이 되면서 비트코인은 다시 반등을 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관 혹은 기관에 준하는 곳이 비트코인을 가격을 움직이고 있는 세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93K에 다시 한번 많이 몰려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95K 후반대부터 96K 라인에 뭉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인지가 좁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부분들은 찍고 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VD 자료상으로 봤을 때 특이사항으로는 이번 주말간에 하락을 했을 때 보라고래가 비트코인을 매도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밖에 갈색고래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데 녹색에 있는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모아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보다는 봐야 되는 건 98K부터 10만 불 사이에 강하게 매도벽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비트코인이 더 위로 올라갈 때 98K를 뚫고 99K 그다음에 10만 불을 갈 때는 센 저항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CVD 자료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3, 4일 정도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들 를 종합을 했을 때 달러 인덱스를 보는 게 가장 편하다고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100을 다시 넘어가면서 위험 자산 회피하는 경향이 조금 생겼고, 그런 부분들 또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줬다. 그리고 거시경제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걸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저희는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 환율 관련돼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대만 달러와 원화, 한국의 원화가 강세를 드러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만 달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세가 급격하게 나타난 게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는데 관세가 해결이 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해소가 되고 그러면서 수혜를 받는 한국과 대만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 때문에 이게 원화 강세, 그다음에 달러 강세, 대만 달러 강세가 된다라는 분석도 있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대만 달러 강세가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던 게 대만에 있는 생명보험사들이 환해증을 하지 않고 미국채를 매수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회수하다 보니까 대만 달러가 강세가 됐고, 대만 달러는 시장이 작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하는 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대만 달러와 원화 같은 경우는 달러 대비 강세를 드러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조금은 단기적인 흐름일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달러 표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원화를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달러 표기 자산을 투자하는 것과 같은데, 이 달러 표기 자산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원화가 강세가 되면 절대적인 원화 가격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1,600원까지 갔다가 1,420원까지 1달러당 내려오기 때문에 자산이 조금 쪼그라드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테더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달러 표기 자산을 많이 들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산이 하락하는 것 플러스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이중고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자료고요. 지금이 조금은 이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환경적으로는 좋지 못한 상황이고, 투자하는 건 사실 좋은 부분이긴 한 거죠. 새롭게 들어오는 건 좋은 거지만 투자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픈 상황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순유입이 많이 발생을 하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순유출로 전환이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주춤하는 거에 일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싸움과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주춤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입이 덜한 부분도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이 덜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주춤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가 먼저인지라기보다는 그냥 종합적으로 묶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에서도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글로벌 MT 통화량에 대해서 비트코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도 여기저기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이 변곡점을 찍고 글로벌 MT 통화량이 상승을 하는 모멘텀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글로벌 MT 통화량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QT 재정 긴축을 진행을 하면서 몇 년간 이걸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재무부의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줄어들고 있는 거 밸런스 시트가 줄어들고 있는 걸 보여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QT와 맞물리면서 뭐 사실 그게 QT이면서 밸런스 시트이긴 한데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을 많이 축소를 시켰었는데 그 부분이 반대로 다시 급격하게 시장의 유동성을 공고를 하면서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들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이 전체적인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봐야 된다라는 모습을 띄고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중요한 부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리퀴디티는 절대적인 양도 중요하지만 뭐 연간 대비 그다음에 주간 대비로 얼만큼 반등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튀었을 때 많이 올랐을 때 같은 경우는 2023년도 말 2024년도 초 뜨거웠던 시점이었죠. 그리고 2024년도 말에 한 번 있었고 또 2024년도 초에 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뜨거웠던 시기였다라는 건 모두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반등이 나오는 시기 그러니까 글로벌 리퀴디티가 주간 단위로 했을 때 얼만큼 많이 변화하는지 절대적인 변화량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변화하는 흐름의 변곡점이 지나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이 시장에서 이 흐름의 변화가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한 자리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절대적으로 MMF에 쌓인 자금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자금이 풀리거나 혹은 이 자금이 쌓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유동성이 공급이 됐을 때 코인 시장은 뜨거운 불장을 맞이했기 때문에 아직 너무나 많이 쌓이고 있는 이 MMF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됐을 때 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온체인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주춤한 것과 맞물리면서 주춤하지만 아직도 포지티브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자료인데 저는 MVRV 지표를 좋아하는 지표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 MVRV 지표가 조정장일 때 저점에서 찍고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정장일 때 저점을 찍고 그 뒤에 반등을 했었는데 요 뒤는 항상 올타임 하이를 가리켰기 때문에 실제로 비트코인이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경신할 수 있을지 보면 좋을 것 같은 MVRV 지표상으로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 기술적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 오실레이터로 보면 익스트림하게 이제 끌어오르는 시점이 올타임 하이 근처에서 끌어오르다가 같은 경우는 아주 침착해져 있는 상태다. 사람들이 관망을 하고 지켜보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단기적으로는 5월 7일 날 FOMC가 있기 때문에 다들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장이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기술적인 지표가 사람들이 과열이 된 게 아니라 완전히 식어가지고 투심이 얼어있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불장이냐 배어장이냐라는 걸 온체인 데이터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믹스해가지고 보는 게 있는데 같은 경우는 배어장에서 많은 부분들이 점점 희석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악재, 그러니까 관세가 뒤흔들었던 시장에 있었던 악재들이 제거가 되면서 조금씩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투자 환경이 조금씩 좋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걸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제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조금은 신기한 댓글이나 반응들을 봐가지고 왜 그런 반응이 나왔는지를 지켜봤는데 쇼터몰더의 리얼라이스를 보다 보니까 쇼터몰더의 SOPR이죠. 이걸 보니까 1 근처로 내려왔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74K, 84K, 그 다음에 95K까지 찍었다가 뜨겁게 끌어올랐었는데 그 뒤에 조정이 나오면서 이게 조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진 않았는데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93K, 94K까지 내려오면서
단기 보유자의 SOPR이 1로 내려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는 이제 위태로운 상황까지 내려온 거예요. 단기 보유자들, 쇼터몰더들,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들 분들 같은 경우는 1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투심이 어는 상황으로 내려왔다라는 걸 온체인 데이터가 확인을 했었고, 아, 그런 반응들이 이래서 나왔구나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1 밑으로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글로벌과 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미래에셋 ETF 본부장님이 중테크 M7만큼 잠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중국 정부가 예전에 마윈을 가두면서 그러니까 빅테크에 찬 바람이 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부 정책상 친 이제 테크 기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육성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이쪽으로 보내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두 번째로는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고 있습니다. 돈을 푸는 곳에 나라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주가가 부양이 됐었기 때문에 이쪽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돈이 풀리고 있고 테크 기업이 규제가 완화가 되고 있다는 거, 당연히 미국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완화하고 있는 건데, 그런 돈들이 저는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으로도 크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뉴스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아, 중국이 돈을 풀고 있구나, 돈을 풀겠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상황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미국의 민주당의 상원의원 8명이 스테이블 코인의 법안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이걸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법안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걸 미국 의회는 알고 있구나 정도로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큰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고, 지금은 반대하지만 이 거대한 흐름에 있었을 때 당연히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서 그 움직임을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이고, 이게 미국 의회에서 장난이 아니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구나, 긍정적으로 저는 봤고요. 그렇게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왔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그리고 크립토 시장은 미국에서 의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다 라는 걸 확인을 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리테일들이 언제 들어왔는지를, 언제 과열이 돼서 들어왔는지를 보여지는 재밌는 지표인데요. 지금 이번 사이클 시작을 했을 때는 저점이죠. 16K 때, 요때 들어오신 분들이 남아 있고요. 또 보시게 되면은 2024년도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서 뜨거웠던 시기, 이때 리테일들이 많이 들어왔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뒤로는 조정장이 길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는 아직 리테일들이 뜨겁게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자, 전체 사이클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뜨거워졌을 때 한번 들어왔다가 관망을 하고 마지막에 뜨거워질 때 들어오고요. 마찬가지로 뜨거워졌을 때 들어오고 관망을 하다가 마지막 저점 때, 이건 스마트한 투자자들이죠. 그 뒤에 완전히 뜨거워졌을 때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투자자분들이 들어오셨고 2024년도 1월 달에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고, 근데 비트코인은 그때를 넘어서 더 올라갔기 때문에 이때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잘 담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전부 다 비트코인을 담지 않았겠지만 일부라도 비트코인을 담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조정장 그리고 그 뒤에 상승장에서 뭐 알트코인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아직 더 남았다, 과열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막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자료는 종종 여러분들의 공유를 드리면서 뜨거워지고 있고 막차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걸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아직 가는 길이 돈이 풀리고 있고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 리테일들의 뜨거움이 아직 뜨거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 남아있다라는 걸 오늘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멤버십에 대해서 큰 관심을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